예, 요약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에는 목적이 있다. 다음 문장을 읽고 필자의 생각을 백자로 정리하시오. 우리가 학생 시절에 자주 접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보의 요점을 파악하는 훈련으로 효과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사회에서도 도움이 될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요점을 파악하는 것은 요약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요약은 전달하려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법입니다. 목적은 골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골이란 대부분의 경우 이상적인 결과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을 제안한 상황에서의 이상적인 결과는 그 기획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획서를 쓰고 프리젠테이션을 해도 마지막에 기획이 채택되지 않으면 거기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리죠. 당연히 회사도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획이 채택되려면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요약할지 사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의 뇌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아주 빠르게 회전하는 고성능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기획이 채택되려면 어떤 타이밍에 말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면 좋을까? 어떤 이점을 제시하면 좋을까? 이것저것 생각함으로써 어떻게 요약해 나갈지 궁리하게 됩니다. 현명한 뇌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노련하게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추가적으로 행동을 유도하면서 목적지를 설정한 사람을 재촉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목적이 없는 요약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할 때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요약해서 전달할 땐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기소개를 할 상대가 같은 부서에 배속된 신입 직원인지, 이직한 회사 상사인지, 거래처 담당자인지, 아마추어 축구팀에 새로 가입한 멤버인지, 최근에 막 이사를 온 이웃인지 등등에 따라 요약할 정보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저는 강연을 할 때 우선 청강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특정 기업의 사원인지, 어떤 단체나 조직의 구성원인지, 개인적으로 신청했는지, 학생인지, 아이들인지 등등을 보죠. 강연을 듣는 사람의 특징과 경향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재구성하고 단어 선택에 변화를 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 지루한 이야기는 절대 듣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가령 당신이 주택건설 업체의 영업사원이라고 합시다. 마케팅이나 세일즈도 핵심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을 잘하는 사람은 자사상품의 홍보 자료를 만들 때 이 점을 숙고합니다. 이 자료를 읽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냐하면 경쟁 업체가 많고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불특정 다수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주택을 원하는 50대 부부, 부모의 간호를 위해 2세대 주택을 고려하고 있는 40대 부부, 도회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맞벌이 부부, 무자녀 30대 부부, 단독주택을 원하는 5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20대 부부. 1에서 4의 소비자들은 각각 원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만큼 구체적으로 전달 대상을 파악하면 요약 방식도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타깃에게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을 요약한 예입니다.
1.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시니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주택입니다. 2. 배려와 유대를 중시하는 2세대 주택입니다. 3. 유명 디자이너가 설계했고 도시에서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4. 아이들의 건강을 제일로 생각한 자연 소재 주택입니다. 이처럼 전달 대상이 명확하면 죽어도 꼭 말해야 할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꽂히는 말이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듣는 사람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대신 듣고 싶은 말로 그 사람의 니즈는 무엇인가? 전달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것과 함께 고려할 점입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니즈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엉뚱한 상상이나 망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니즈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상사라면 상사와 이야기하고 상대가 손님이라면 손님과 이야기합니다. 잡담도 좋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음 항목의 답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그 사람이 기뻐할 일,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것, 그 사람이 곤란해하는 것, 그 사람이 불안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이 불만을 느끼는 것, 그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그 사람이 억울하게 느끼는 것, 그 사람이 흥미나 관심을 갖는 것, 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 사람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꿈, 그 사람이 돈을 내서라도 갖고 싶은 것. 이런 정보들이 모여야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니즈를 파악하는 데에 스티브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당신의 말이 지루했던 이유, 가령 당신이 해외에서 돌아와 친구에게 여행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시다. 당신은 해외여행이라는 정보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아서 요약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상대방은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우선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면 음식 이야기를, 역사를 좋아한다면 여행하면서 방문한 세계 유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물가나 비즈니스 트렌드 이야기를 꺼내고, 항공 서비스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탑승한 항공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골라 정리할 수 있다면 합격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주구장창 와인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에 흥미가 있는 사람에게 그 나라의 정세를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은 금방 지루해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의 니즈는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늘 상대방의 말, 표정, 어투,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할 정보의 우선순위를 높은 것부터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니즈를 충족하는 정보. 2.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정보. 3.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 요약을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부터 널어놓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이야기가 잘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요약의 과정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면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의식해야 합니다.